신년 들어서 핫해지고 있는 야당의 원내대표죠. 예, 혼수 성태, 김성태 원내대표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 제천에 가셔가지고 면박을 당하셨다고. 그 제천 시민분에게 된통 당하셨는데요. 제천 시민분의 워딩이 딱 정확해요. 지난 9년 동안 재난 대비해 무엇을 얼마나 했느냐, 뭘 얼마나 잘해놨기에 여기에 또 오는 거냐라고. 이거는 뭐 100% 맞는 말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시민을 지칭하면서 저 사람이 특정 정당 지지자라고. 그러니까 이게 논리가 이 사람들은 기적의 논리예요 이거 진짜. 예, 이 사람들은 뭐 딱 그렇잖아요. 뭐 너네 종북이지, 빨갱이지, 좌파지, 뭐 특정 정당이지 이런 식으로 몰아가잖아요. 국민을 국민으로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김성태가 마이크를 쥐고 있다 보니까 네, 그걸 언론에서 취재를 하는 언론에서 이제 찍어간 걸 우린 보기만 하니까 네, 그런 입장에서는 그게 되게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네. 저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김성태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특정 정당이라고 말씀하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막 계속 들으니까 그 시민분이 마지막에 한마디를 하시는데 특정 정당이 아니라 네, 제천 제천 시민일 시민이다. 뿐이다라고 예.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김성태가 기지를 보이는 발이었다고 생각을 했겠지만은 네. 정말 그냥 뒤집어 씌우는 걸 그냥 여념없이 보여줬어요. 플랜카드를 이제 걸어놓고 뭐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 책임자 처벌해야 된다 이러는 이 자유한국당 의원들한테 이렇게 일가를 날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신 게 네. 지금 여기 화재가 나서 유독가스가 발생을 해서 질식사를 하신 거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돌아가신 거죠. 네. 근데 그렇게 된 과정 자체가 사실은 이제 주요한 원인들이 필로티 구조 건물인데다가 거기에 드라이비트 공법을 사용해서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문제가 발생을 한 건데 그 두 가지 자체가 이명박 정권 때 규제를 굉장히 많이 중점적으로 풀었던 것들이고 네네. 특히 이제 드라이비트 같은 경우에는 이명박의 사돈 회사인 효성이 그 드라이비트를 처음 이제 수입을 해온 회사였고 아, 그래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팔기 위해서 불연성, 내연성 그런 그 규제들을 풀어가지고 많이 팔 수 있게 만들어준 그런 거였다는 게 지금 이제 많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이 제천 시민이 그런 규제를 풀었던 당사자들인 당신들이 여기 와서 무슨 진상 규명을 논하냐? 네. 그 진상이 당신들 아니냐? 책임자도 이거를- 그 당신들이네. 네, 네. 그거를 말하는 거죠. 맞아요. 자신들을 처벌해달라고 한 건가? 그렇죠. 석고대제? 그런 할복? 거죠. 뭐 이런 느낌인가? 몰랐는데 드라이비트가 불에 엄청 취약한 가연성 외장재고 또 엄청 건축 비용이 저렴하게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네. 이거를 하려고. 팔아먹는 사람 입장에선 좋겠죠. 네, 그러네. 네, 많이 팔렸겠죠. 네. 근데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본다면 그 제천 시민분의 분노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공감이 되네요. 네, 김성태가 최근에 하는 모습들이 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과거 사건 가지고 와가지고 최근에 이제 지방선거 시즌이 돌입되다 보니까 박원순 시장이라든지 이재명 성남시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과거에 다 해명이 끝난 의혹들을 끄집어 갖고 나와가지고 방송이라든지 이런 데 출연해가지고 오픈했다가 망신당하는 그런 모습들 많이 보여주고 있죠. 사실 요 혼수성태라는 별명이 되게 새롭게 생긴 별명이라고 알고 있어요. 네, 이게 2018년에 JTBC에서 신년 토론회를 가졌었잖아요. 네, 그 당시에 이제 보수 패널로 참여했던 김성태 의원이 너무 말을 못하니까 근거도 없는 주장을 계속 하니까 저 사람 지금 혼수 상태인가. 그래서 혼수 상태라는 별명이 붙었다고 해요. 네. 네. 그래서 그 신년 토론회 당시에도 패널로 나왔던 유시민 작가가 그 이제 김성태는 패싱하는 모습까지 보여줬을 정도로. 네. 그러니까 토론에 격이 안 맞는다는 거죠. 음. 네. 그런 식으로 행동으로 무시를 해버리는 거죠. 네, 그 노회찬 원내대표가 그러니까 탕행을 당했지 이 사람들아라고 일갈에 날렸었던. 예.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보면 노회찬 그 원내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게 뭐 적절한 발언인가 이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김성태 같은 사람한테는 적절한 발언인 거죠. 네. 그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딱 그 정도 워딩을 해줘야지 알아들을까 모르겠네. 모를 거예요. 그 자신들이 뭘 잘못했는지 그리고 시민들이 왜 자기한테 그렇게 화가 나 있는지 전혀 맥락을 못 짚고 있어가지고 네. 이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 어떤 워딩이 적절한지까지도 전혀 모르고 있어서 무슨 말을 해도 못 알아들을 거예요. 네. 그리고 김성태 원내대표의 혼수 상태는 계속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송영무 장관이 뭐 전 정부가 아랍에미레이트랑 군사협정 할 때 뭐 이면 합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국방부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라고 부인해버렸습니다. 아이고. 진짜 이건 신중하게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자신들이 주장하는 부분에 끼워 맞추려고 자꾸 이런 식으로 무리수를 두고 거짓말을 하는 정황이 보이는 거죠. 그 작년에 12월 달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엄동설안에 내버려진 들깨처럼 문재인 정권에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라면서 뭔가 전의를 막 불태웠는데 네. 그걸 지금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굉장히 헛말이 아니었던 거죠. 굉장히 들깨처럼 물어뜯는 데만 네, 치중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그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그 UAE 방문한 거, 아랍에미레이트 방문한 부분 가지고 자꾸 물어뜯으면서 전 정부의 실책이 이제 불거져 나오니까 조용하고 있다가 다시 자꾸 그걸 어떻게든 회복해 보려고 수습해 보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뜻대로 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이 김성태의 모습을 보면은 그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이쪽 사람들은 점점 이렇게 위치가 높아질수록 대표가 될수록 약간 획가닥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말빨이라던가 정신 상태가 조금 이상해지는 징크스인가? 아, 그렇죠. 이제 뭐 홍준표는 뭐 원래 그랬던 사람이고 뭐 최근에 또 류여애 씨. 뭐 그런 분들. 이게 그 전통일지도 아, 모르겠네. 맞아. 아, 전통이네, 전통. 뭐 이렇게 그 위치가 되면 뭔가 이렇게 받나 봐. 그러니까 징크스던지, 새누리당의 신을 받는 건가? 예, 내림굿 네, 뭐 이런 거나 내림신을 봐요. 받나 예, 그래가지고 막 신들려가지고 막 헛소리 삑삑했었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사실은 이제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나쁜 경찰, 착한 경찰이라는 전략이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자녀들을 이제 교육시킬 때 주로 이제 아버지가 막 엄한 역할을 주로 하시고 어머니가 이제 착한 경찰이 되셔서 네. 나쁜 경찰을 제지하면서 너무 그렇게 막 하지 말아라. 하지만 너가 이런 부분 잘못했지 않았니? 역할을 분담하는 게 있거든요. 채찍과 당근이네. 네, 비슷한 거죠. 채찍과 당근은 이제 청소년 이전에 유아해서 이제 아동한테만 유효하고 그 이후가 되면 사실 말을 안 듣거든요. 네. 그럴 때 이제 쓰는 방법인데 그거를 이제 국민들한테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왜냐면은- 여기서는 멍청한 경찰, 덜 멍청한 경찰 정도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게 원래는 홍준표가 그러니까 나쁜 경찰을 하고 김성태가 착한 경찰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국민들이 보기엔 둘 다 그냥 멍청한 경찰. 나쁜데 멍청한 경찰, 나쁜데 덜 멍청한 경찰 정도. 그렇죠. 그런 상황인 거죠. 네, 나쁜데 뭐 발정제를 한 경찰, 뭐 그 정도 수준 아닐까. 예, 그래요. 자꾸만 무리수를 두면서 현 정부를 발목 잡으려고 하는 새 원내대표죠. 자유당의 새 원내대표 김성태 원내대표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 말 그대로 그 신년 토론회에서 보여줬던 모습 그대로 지금 계속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자꾸 가다 보면 결국에는 본인들이 원하는 뭐 보수 재결집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꿈도 꾸기 힘든 상황까지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 오늘 소유방송이 106화죠. 그래서 2006년도에 있었던 사건 하나를 가져와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2006년도에 여러 사건들이 많았었는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제 기억 속에 뇌리에 콱 박힌 사건이 하나 있어서 가져왔는데 제가 좋아했었던 코미디언 김영곤 씨가 사망했어요. 그때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사망해서 당시에 많은 분들이 충격에 빠졌죠. 뭐 김영곤 씨는 여기 계신 이제 패널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네. 그러니까 패널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의 아빠뻘 정도 되시네요. 나이가. 큰아빠? 큰아빠. 큰아빠 정도? 근데 이분이 이제 80년대, 90년대 우리나라 코미디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신 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특히나 군사정부 때도 정치 풍자, 시사 풍자 개그를 끊임없이 하신 분으로 유명해요. 그때 뭐 KBS의 유머 1번지라든지 이런 코미디만 1시간 동안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았었거든요. 요즘으로 따지면 뭐 개콘이라든지 코미디 빅리그인데 이제 이때 당시 코미디는 극화시켜서 이렇게 많이 했었죠. 전반적인 그 사회 풍자를 많이 하셨죠. 그 사회 굵직굵직한 이슈들을 이제 코미디로 이제 다 풀어내고 시사 풍자 코미디언 중에 단연 으뜸으로 뽑는 게 이제 김영곤 씨였죠. 뭐 대표적인 코너가 뭐 회장님 우리 회장님 거기 보면 뭐 잘 돼야 될 텐데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유행어도 있었고 그때 당시 초등학생들이 다 따라했죠. 그리고 뭐 탱자가라 다대 공자 맹자
그리고 당시에 탱자가 있었다 해가지고 중국 고대 사회의 뭐 모습으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우리 현 시대를 풍자하는 그런 것 많이 했었고, 그리고 또 기억이 남는 게 그 봉숭아학당 아시죠? 알죠. 거기서 초대 선생님. 그렇구나. 아, 예, 초대 선생님.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뭐 정치에도 관심이 있어가지고 2000년도에 무소속으로 국회의원 선거에도 출마했지만 뭐 낙선되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뮤지컬, 영화, 연극 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셨고, 그리고 토크쇼도 했었어요. 예전에 김영곤 쇼라고. 그것뿐만 아니라 뭐 이분이 방송한 거를 열거를 하자면 뭐 한도 끝도 없네요. A4 용지 한 장이 넘어가네요. 진짜 깨알 같은 글씨로도. 그리고 뭐 영화도 어린이 영화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하셨고, 그다음에 라디오도 하셨고. 근데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가 2006년도면은 네. 47살밖에 안 되셨네요. 굉장히 젊은 나이에. 예. 좀 한창은 아니더라도 이제 뭔가 좀 완숙한 부분으로 이제 또 그 시사풍자 코미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기대를 했는데 그 와중에 돌아가서 좀 안타까웠고, 그리고 돌아가신 후에도 이제 사후에 시신 기증을 하셨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시신이 연구용으로 기증되면서 또 사회에 또 좋은 일을 하시고 돌아가셨죠. 네. 여기 나오신 패널 분들은 전혀 공감을 못 하시는데. 공감이 안 돼요. 예,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뭐 이제 말 그대로 세대 차이, 지금 여기서 세대 차이를 확실하게 느끼고 있고, 그런데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애청자분들께서는 대부분 다 기억을 막 하실 거예요. 맞아, 김영곤 이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뭐 우리 패널 분들은 이제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 좋은 시간이 됐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방송 듣는 애청자분들께서는 또 추억의 우리 시사풍자 코미디의 대부 김영곤 씨를 추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됐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요. 오늘의 첫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예, 오늘의 이슈입니다. 오늘의 이슈 첫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 하면 우리가 이제 따뜻한 느낌, 뭐 인간적인 느낌, 네.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 소통, 공감, 그리고 낮은 자세로 임하시는 뭐 그런 모습들이 많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자꾸 야당에서 공격하는 게 뭐 약하다 막 네, 이런 맞아요. 부분들, 막 어른들도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북한 쪽과 대화 채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오픈이 될 가능성, 정상회담까지 이제 그 열릴 가능성이 이제 많이 타진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와중에 이제 문 대통령이 과거처럼 유약하게 대화만 추구하지 않겠다라는 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과거에 이제 외유내강이라는 표현도 많이 썼잖아요. 겉으로는 부드럽지만 안에는 강한 사람. 그 외유내강의 전형적인 모습을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특히 그 대한노인회 간부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국방의 중요시 여기는 네. 그 보수층의 우려를 달래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예, 그 야당,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그 사람들이 맨날 얘기하는 게 뭐 안보, 아, 그럼요. 그렇지, 뭐 북핵 위기, 뭐 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자기네들이 안보는 다 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하는 게 하나도 없죠. 네, 맞아요. 네. 사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평창 올림픽 기간 중에 한미 군사 훈련을 잠시 연기하겠다라고 네. 밝히고 그게 이제 결정이 됐잖아요. 네. 그것도 되게 외교적으로 큰 성과라고 이제 평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음, 전 정부에서는 맨날 큰 단어로만 이렇게 막 얘기해왔잖아요. 뭐 네. 안보, 뭐 이런 거 큰 거. 아, 디테일이 없어. 큰 거. 그게 사실 추상적인, 이 얘기를 몇 번 많이 해왔지만 추상적인 단어만 반복해서 내뱉는 건 그게 진심이 아니거나 구체적인 안이 없기 때문인 거잖아요. 네. 이번 정부에서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되게 네.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한 게 우리가 계속 우리 방송 처음에 첫 순서에 과거 얘기 이렇게 했었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라든지 네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 해빙 모드, 북한과의 대화 막 이렇게 남북 교류 활성화되고 막 그러다가 이명박근혜 기간 동안 완전히 말아먹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방송하면서 새 정부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에 크게 기여를 해야 될 것을 기대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게 새해 되니까 바로 실현이 돼요. 네. 김정은이 그 신년 방송에서 얘기하는 거 보세요. 대한민국이랑 적극적으로 대화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아, 맞아. 근데 또 언론에서는 또 계속해서 막 김정은의 신년사에 대해 뭐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는 등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봤긴 봤는데 네.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네, 그럼요. 맞아. 센 사람이 센 척을 할 필요가 없다?
예, 원래 양아치들이 좀 이렇게 더 가오잡고 막 이렇게 말도 거칠게 하고 그러지 고수들은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민감하기도 하지만 꼭 풀어나가야 될 숙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발전적인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 좋은 분위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또 한 번은 이런 얘기, 과거처럼 유약하게 대화만 추구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포석을 이렇게 미리 깔아놓는 거는 뭐 일단 보수층들에 대한 안심, 네. 네. 그런 안보에 대한 불신을 종식시킬 수 있는 적절한 제스처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몇 가지 수를 한 번에 노리신 것 같은데 네. 북한 쪽에서 대화 의사를 얘기를 하면서 핵버튼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또 센 사람은 센 척할 필요 없다고 하셨는데 네. 트럼프가 나는 더 큰 좋겠어. 나큰 버튼 있다 이러면서. 난 가방으로 갖고 다닌다 막 이러면서. 네, 뭐 그런 얘기 하고 있으니까 이게 참 그 사이에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실 그 주체가 돼야 되는 입장이 맞는데 네. 그 둘 사이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어서 그런 것들을 타개하는 그런 것도 노리신 것 같고 보수 쪽 분들은 이제 그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 때 그 대화한다고 하면서 이제 뭐 햇볕 정책을 펼쳤다거나 한 것들을 네. 떠올리면서 그때 했던 그 똑같은 북한 빨갱이들이랑 손잡은 놈들이라고 막 비난하는 그런 공격을 하셨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다시금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걸 미리 원천 차단을 딱 시켜버리시는 그런 두 가지 한 번에 잡으신 것 같은 그런 것 같아요. 네. 도널드 트럼프랑 그 군사 훈련을 연기시킨 거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약간 그런 군사 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도권을 대한민국이 다시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도 보여주는 것 같고요. 강력한 국방력이라는 워딩을 많이 쓰잖아요,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노무현 대통령 때 실현되지 못했던, 그러니까 이명박이 완전 말아먹었잖아요. 전작권 한 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의지를 천명하는 워딩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 사실은 정말로 안보를 생각한다면은 그걸 환수하는 게 맞는데 네. 그렇게 안보를 부르시는 분들이 오히려 전작권을 반대하고 나섰었잖아요. 굉장히 모순이 됐었는데 그걸 이제 바로 잡는 게 맞는 것 같고 사실은 뭐 그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전작권 환수를 하면 뭐 북한이 쳐들어온다, 뭐 동남아시아의 몇 개 국가가 다 전작권을 뭐 환수를 하게 된다, 뭐 이런 굉장히 좀 허황된 것 같은 소문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항상 그런 분들이 하는 얘기는 우리가 얼마만큼 그걸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거기에서 중요한 입장에 있느냐 그거는 생각을 안 하고 다른 국가들 눈치를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나라가 군사적으로도 대국이고 경제적으로도 대국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걸 충분히 결정을 하고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는 부분만큼 우리가 요구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충분히 생각을 하시고 안보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저는 이거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아니, 자동차를 탔는데 핸들을 내가 안 쥐고 있는데 방향성을 내가 정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없죠. 핸들 쥔 사람이 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작권은 마치 그 핸들 같은 거거든요. 우리나라를 지키는 걸 외국에게 의존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작권 환수를 해서 자주국방으로 가는 길로 가야 되는 게 분명히 맞고요.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그게 분명히 맞는 부분이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가 그런 의지를 천명한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자유당 사람들 알잖아요. 뭐 예전 자유당이나 지금 자유당이나 뭐 무슨 문제 있으면 미국에 가서 쪼르르 가서 우리 좀 어떻게 해주세요 막 이런 거 국어라는 그러면 안 되죠. 안보를 국어라고 앉아 있는 거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안보가 무슨 안보입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을 비교해 본다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잘하고 있다.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이 얘기한 말인데 그 이명박근혜 정권 집권 9년 동안의 외교 안보 파탄을 문재인 정부 수습 중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진짜 맞는 말이니까 다들 좀 잘 지켜봐 주셨으면 뭔가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네. 같은 느낌이 드니까.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지켜봐야 된다. 네네네. 지켜보고 지금 현재 헛발질 안 하고 있는데 이제 뭐 언론이라든지 이렇게 도와주는 모습은 안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또 찾아서 의중까지 읽어야 되는 그런 불편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현 정부 잘하고 있다. 저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이 들 거라고 확신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게 대한노인회를 초청해서 네. 이제 하신 거였는데 노인분들의 그 기초연금 수급액이라든가 노인복지에 대한 것들 네. 그거를 약속을 하셨어요. 네. 인상을 약속을 하셨고 사실 지금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거의 노년층으로 이제
좀 있으면 넘어간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회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시기예요. 네. 대책도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 미리 이제 포석을 깔아놓고 준비를 나라에서 하고 있다. 그런 거에 굉장히 국민들로서는 많이 이제 신뢰를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 일례로 저는 이제 의료 쪽에 일하다 보니까 2018년도부터 바뀌는 의료 정책들 이렇게 보건복지부 고시라든지 이렇게 보게 되는데 실제로 65세 이상 그 노년층에 대한 그 본인 부담 비율이 많이 낮아져요. 뭐 10%에서 5%, 20%에서 5% 이런 식으로 본인 부담률이 5%가 된다라는 건 말 그대로 10,000원짜리 진료나 진료 행위를 받았을 때 500원만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현 정부에서 노년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송병훈 님이 말씀하셔서 또 떠오르지만 2012년도에 박근혜 씨가 당선이 돼서 했었던 일이 자신의 공약을 뒤집는 일 기억나시죠? 노년층에게 지급하기로 했었던 그 기초연금 금액을 삭감하는 일부터 그렇죠. 시작을 했었잖아요. 그랬었죠. 예, 그런 거에 비하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부터 잘 지켜내고 있다. 그 분명히 그런 대비되는 부분이 보이는 거죠.